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 여보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전 멘토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1% 좀 넘게 올랐고요. 코스닥은 1.64%나 오르는 오늘 좀 굉장히 좋은 장세를 펼쳤는데요. 자, 금일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항상 얘기가 있었던 2000포인트가 안착이 되느냐 아니면 이탈을 했느냐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금일 종가는 2011.80포인트입니다.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이틀 앞으로 좀 다가왔는데요. 여전히 좀 보게 되면 오늘까지는 순환매에 대한 흐름들,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척 하다가 오늘까지 이제 반등이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들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2% 가까이 좀 상승을 했단 말이죠. 한 사이클이 다 돌았습니다. 돌았기 때문에 수요일장과 목요일장은 한 번쯤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삼성그룹주들이 더 상승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주변주들이죠.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하느냐 요 부분들에 따라서 일단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유입이 됐었죠.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3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와줬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동시 만기일 때는 크게 변동은 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장 전략은 일단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것들을 한번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 여전히 박스권역입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에서 수렴 과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변동성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지 그 부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수렴 구간이지만 단기적인 추세대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2020포인트짜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2050포인트대를 한 번쯤은 구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흐름들이 나왔다라면 상당히 좀 안심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은 좀 갈대와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리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524포인트가 좀 저점이다라는 얘기, 강하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기가 막히게 좀 맞아 떨어졌습니다. 예.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맞습니다. 524포인트의 저점을 확인을 하고 이제 반등이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흔들거리는 매매 하지 마시라. 그리고 투신 따라다니는 매매 하지 마시라. 그리고 좋은 종목군은 꾹 좀 쥐고 가시라는 얘기 강조드렸던 내용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자, 투신을 따라다녔다면 결국은 삼성 관련주들로 또 갈아타셨을 테고, 삼성 관련주들이 전일 급락이 좀 나왔고 오늘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투신을 따라다니서는 결코 수익을 보지 못한다. 왜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은 꼭 좀 쥐고 가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드렸는지 오늘로서 여러분들께서 실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 대한 부분,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 이제 반등이 왔으니까 이 반등이 과연 이제 반등해서 다시 재하락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수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관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유럽계 자금들, 즉 유럽이 지금 마이너스 예금 금리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예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위험자산으로서의 이동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 위험자산으로서의 이동이 바로, 외국계, 즉, 유럽계 한문위 자금의, 대한민국 증시 유입, 이런 부분들을 예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 즉, 대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흔들거리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도 따라다니면 손실을 보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매매보다는 좋은 종목을 꾹 쥐고 가는 매매, 그것이 더욱더 현명한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런 종목군들은 결과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랐다가 조정이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종목 쪽에서 나온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점들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못 가고 자꾸 막히고 2010포인트 부근 나오면 다시 밀리는 이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코스닥이 강하게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죠. 일단 아오가 먼저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여러분들께서 그럼 쥐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서 좀 약한 종목군, 그리고 교체해야 될 종목군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빠르게 이 상담을 통해서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전화번호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빠른 종목 상담을 통해서 교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하림홀딩스요. 하림홀딩스요. 네, 5,473원에 10%인데, 이제 제가 산 가격이 거의 따라잡았거든요. 근데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이 가격에서 그냥 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일단 5,47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그죠? 비중은 네. 10%시고요. 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NS 쇼핑인가 막 거기서 저거 한다고 그래요. 상장한다고 네. 그래가지고요. 상장하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죠? 네. 네, 일단은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네. NS 홈쇼핑 상장 시기 때까지는 일단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게 언제 가을 아닌가요? 네, 그 정도 부분들인데 우선 아이고.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예. 1,800원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5,700원대까지 올랐는데 네. 여전히 이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좀 높게 사신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보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예.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4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죠? 근데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네. 아마도 6,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네, 단기적으로는 6,000원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조금 그 NS 홈쇼핑이 만약에 상장이 됐을 시기라면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선 단기적으로 6,0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약 한 5,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000원대 오면은 네. 매도했다가 빠지면 다시 또 들어가서 6,000원대로 가면 되는 거죠? 일단 박스권형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5,000원짜리 때가 이탈하게 되면 네.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예. 아마도 예. 크게 밀리게 된다라면 4,200원대에서부터 5,000원대까지 5,700원대 있죠? 이렇게 크게 박스가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4,200원이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5,000원짜리 때가 깨지게 되면 예.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아마도 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차익을 해보시고, 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때 가서 다시 전화 주세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하림하고 하림홀딩스하고는 틀린 거죠?
일단은 이 하림하고 하림홀딩스하고 같이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따로 보시는 네. 게 더 좋아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성강밴드요. 아, 성광밴드. 예, 매수가는요? 22,600원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예, 한 일주일 조금 되지요. 그 일주일 전쯤에 이걸 왜 들어가셨을까요, 어머니? 거기 전에 내가 한번 들어가서 조금 그게 해가지고 한 25,000 몇백 원까지 가대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재미를 보셨구나. 하고 나왔다가 예, 좀 내려가는 것 같아서 예, 예. 이 정도면 뭐 어떡하다니 지 혼자 괜 떨어가지고 했는데 일단 이게 지금 굉장히 긴 구간 동안 좀 박스권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예, 자, 이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가격대가 아니고 17,100원대가 저점이에요. 예. 17,100원대까지. 예. 그리고 자, 박스권에서 고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26,300원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왔다 갔다를 거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살짝 깨졌다가도 다시 밀리게 되고 예. 이 부분이 살짝 밑으로 내려와도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회사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건데 결과적으로 큰 모멘텀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굳이 매수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 다음부터는 그런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이게 반등을 오면 본전 이상의 반등,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22,700원 부근인데, 예. 어머니 아마 그 매수가에서 조금, 수익 구간, 그러니까 거의 뭐 수수료 제외하고 나면 수익 구간이 아닌 구간이 나올 거예요. 예. 예. 그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예.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일단은 박스권 하단까지 보이는 자리대가 어딘고 하면은, 예. 17,000원대예요. 이까지 내려가면 어머니 너무 힘드실 거예요. 안 되지. 그죠? 예. 그러니까 자, 일단은 반등을 주게 되면요. 무조건 일단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심선 자체가 밑으로 꺾고 있습니다. 예. 꺾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큰 만약에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 모멘텀 그다음에 성장 모멘텀이 있으면 예. 자, 어머님이 말씀하신 박스권을 뚫고 26,000원대 부분까지 또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모멘텀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머님이 지금 사신 매수가 근처에서 분명히 그 매수가 근처에서 다시 한번 또 밀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근처 오면 무조건 매도를 하세요. 예. 굳이 손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예. 그 근처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고 이 종목은 18,000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쳐다보지 마세요. 예. 예. 그러면 22,700원, 22,000원대 오면은 그렇죠. 야. 22,700원대 부근 오면 예, 정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게 되겠네. 맞습니다. 예, 빠져나야 되겠네요. 예, 더 올라가더라도 정리를 하세요. 예. 일단 그 구간에서는 방향성이 모호한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1분기가 흑자 났다, 뭐 이런. 이 회사 거의 적자가 있었던 회사는 아니에요. 예, 작년에는 흑자 났다. 예, 예. 근데 제가 요 몇 번 더 갔다 나왔다 했거든요. 굉장히 큰 모멘텀은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장성이 손해는 아까 안 갔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예, 그러니까 요번에도 손해 없이는 빠져나오실 수는 있을 예. 거예요. 근데 예. 가능하면 이 종목은 18,000원 그 이하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보지 마세요. 예. 예. 그때까지 가면은 그때 가가 또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잘 보고, 네, 있거든요. 예, 예. 여기 오늘 어째 좀, 아다리가 잘 돼가.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LG전자요. 네? LG전자요. LG전자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8,400원 90%요. 68,400원에 90%요? 예, 예. 지난번에 문의를 한번 했었어요. 네네. 75,000원 정도
한번 또 저기 상담하라고 전화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번 또 해봤어요. 아, 제가요? 예예. 아, 그러셨구나. 자, 일단 잘 버티셨어요. 예예. 잘 버티셨는데, 이제는 내일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이제 저항대에 좀 진입을 하거든요. 예예. 자, 우선적으로 보면 비중이 90%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68,400원이면 거의 뭐 주당 10,000원 정도의 이익을 좀 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예. 내일은 8만원짜리 대가 안착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요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일단 75,000원짜리 대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예예. 그 이제 8만원짜리 대 이제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긴 이제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예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90%시니까 내일장이 되게 되면 한 60% 정도는 정리를 하세요. 차익을. 무슨- 얼마 정도? 차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 7만원대 초반권역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있어요. 예. 일단 이게 단기적인 전략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예. 82,000원, 3,000원대까지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음. 일단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심리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내일 자리 때부터 이제 조금 저항 자리 때 좀 탄력이 둔화되는 시기니까 예.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나는 이거 그냥 참고 넘어가겠다 한다라면 8만원대까지는 갖고 가셔도 돼요. 82,000~3,000원대까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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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하세요. TV 여보세요? 볼륨을 약간 좀 줄여주세요, 어머니.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HLB를 예. 2,880원에 샀는데 2,880원요? 예, 상한가에서 오늘 밀렸거든요. 예. 예, 앞으로 어떻게 될란가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2,880원이면 거의 지금 100% 수익 중이신데요. 예, 예. 근데 이 상한가에서 약간 밀렸다고 걱정이 되세요? 아니, 확 빠져가지고 갑자기. 자, HLB 자리대 한번 볼게요. 지금 HLB는 예. 단기적 모멘텀이 부과가 됐죠, 그죠? 이게 구명정 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 예. 단기적으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후부터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예. 부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라이프 자켓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동사의 어떤 지금 수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은 회사는 크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예.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부과가 된 것 뿐인데, 그 성장성도 지금 실적으로 확연하게 이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감자까지 한번 단행을 했고, 긴 기간 동안 횡보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 요걸 요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계속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월봉으로 보면 1, 2, 3, 4, 5, 6개월째 지금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고, 주봉도 지금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요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가격대 자리대 부근하고 전고점대 부근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자, 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밀렸던 자리대예요. 그죠? 밀렸던 자리대고 지금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자리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서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왕 100% 정도 수익 나시는데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익절가를 잡고 가세요. 익절가를 4,500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4,500원 잡아놓고 이자 이 선을 터치하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겠다 생각하시고, 예? 자, 익절가 4,500원을 터치하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겠다.
아, 예.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5천을 넘어서서 6천원 부근이 오면 익절가를 4,900원대로 올려놓으세요. 예. 그리고 자 6,500원 정도가 되면 한 5,500원까지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아, 예. 네, 그렇게 익절가를 잡아가시면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고 또다시 잡으시려는 노력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익절가만 잘 잡아놓고 가세요. 예. 네. 손절가를 상향해 놓기 때문에 추세를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예. 오히려 더 추세를 살려갖고 만약에 이게 7,000원, 8,000원 간다 그러면 예, 익절가를, 익절가를 6,000원, 6,500원 또 상향시키면 되는 건데. 그죠? 예. 그러면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굳이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 자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도 그래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상한가에서 밀려가지고. 예. 뭐 그래도 10%나 급등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된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매수 절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강한 양봉을 만들어낼 때 그때가 보통 매수 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엄청 거래량이 엄청 터진 것 같던데. 아니요. 그렇게 많이 터진 그 구간은 아니에요. 예. 오늘 그렇게 많이 터진 구간은 아닙니다. 자, 강한 양봉이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밑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실려있던 구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 절정 구간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 대한주 힌트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 기업은요, 육상, 운송과 해운, 택배 등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복합물류, 중부 복합물류 등 8개 법인을 보유하고 있죠. 예.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LG화학을 매수를 하셨네요. 27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세무조사가 들어옵니다. 라는 얘기를 했네요.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오늘 1시 50분경에 좀 나왔단 말이죠. 자, 분봉을 한번 봅시다. 1시 거의 50분 정도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일단 주가는 좀 밀려 내려왔네요. 영향이 없지는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죠? 네, 또 한 번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개인들만 매도가 나왔네요. 세무조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일단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지금 저항 자리대에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고점 자리대를 지금 저항대로 좀 인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승하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도달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이 자리대를 다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약 29만원대 초반까지는 상승할 여력은 일단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어느 정도 저항 자리대에 진입을 했지만 매수가가 27만 8천원이에요. 조금 손실권역이신데 좀 더 버티셨다가 29만원 정도 때까지 초반권역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메디포스트인데요. 7만원에 비중 15%라고 4971 하나님 남겨주셨네요. 자, 메디포스트 자립대가 어중간합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었고 굳이 이 종목이 지금 박스권 하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매수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는 매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일봉 체크해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즉 59,600원이 박스권 하단이고 결과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을 기록하는 부분이 바로 72,000원대입니다. 그런데 자, 시청자분께서 떨어지니까 여기서 반등이 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회사 사정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못합니다. 제대열 관련해서 지금 사업적인 부분이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 제대열과 관련해서 사업이 조금 신통치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제대로 든 구간보다는 떨어지는 구간이 더 많은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스권 상단까지를 한번 노려보실 만한데요.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적어도 가을쯤 돼야, 즉 9월이나 10월, 11월쯤 돼야 바로 박스권 상단인 72,000원대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매수하셨네요. 39,95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좀 나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일단 좋아졌습니다. 400억에서 600억 이상 좀 나아졌죠. 미얀마 가스천이 상업 생산을 개시를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실적은 꾸준하게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의 4만원권역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일단 손절 타이밍은 좀 늦으신 것 같은데 좀 더 중기적인 전략으로 좀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5,000원대에서 35,000원, 36,0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을 일단 노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비중이 10%시니까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일단 다시 한번 신규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32,000원 정도까지 32,500원에서 2,0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일단 그 자리에서는 비중을 한 10% 정도 더 늘려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는 약 한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인데요. 8,500원에 비중 20%라고 1335님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포스코 ICT도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종목은 지지대가 명확합니다. 요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강한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부분들. 이 부분이 돌파를 하게 되면, 자, 요거 있어도 저항을 받았는데, 요게 돌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게, 지지대로 형성이 됐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밀려 내려니까 저항대가 돼버렸고, 지금 다시 또 지지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용, 기업 내용이 크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8,500원이 매수 가시면요. 자, 이쯤 되면 매도를 하셔야 돼요. 8,600원대. 그쪽 이상이 오면 분할로라도 매도를 하셔야 되는 전략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리스크 관리 자리 때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적인 측면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만,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 급락이 나왔던 자리대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7,700원 자리대를 리스크 자리대로 잡아 드릴 테니까요. 잘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치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 단가가 4,537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약간의 좀 수익권역이세요. 약간의 수익권역인데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 속에서 지금 저점을 다지고 움직이는 모습인데 결국 좀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4,300원 정도에서부터 한 5,400원, 500원 요 정도까지 박스권역인데 금일 일단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내일 정도는 숨고르기가 나오고 하루 이틀 정도는 그리고 나서 재차 아마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 5,000원 이상 자리대에서 한번 매도 기회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큰 박스 속에서 5,000원에서 5,400원, 1차가 5,000원, 2차가 5,4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50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시장에 여전히 살아있는 주도 섹터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4,3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오로라인데요. 깝깝합니다. 자, 12,500원. 비중도 90%입니다. 1518님. 자, 우리가 증시 격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자, 싸이의 신곡이 발표가 됐습니다. 신곡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고, 그 신곡에 대한 기대감이 신곡이 발표가 되자마자, 그것은 아무리 곡이 좋아도요,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바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은 결과적으로는 자, 이제 신곡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기대감이 사그라드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싸이 신곡이 발표가 되기 전에
즉 그런 어떤 콜라보레이션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들어가셨다가 뉴스에는 반드시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미 뉴스가 나왔을 때쯤에는 그 모멘텀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해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급락이 나왔고,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 마음 같아서는 반등 시에 손절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지지가 되지 9,200원대까지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가 지지가 되면 다행입니다. 지지가 되면 다행인데,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 7,000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흑자 경영 회사이고 적자 없는 회사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주가라는 것은 반드시 흑자 적자의 개념을 떠나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 곳이 바로 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좀 참고하시고, 반등 시에는 반드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 강하게 지지받았던 1,700원대 부근이, 즉 저항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00원 이상에서부터는 손절을 감행하시라는 얘기, 안타깝지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해외 법인이 있는데요. 해외 법인이 대한통운, 일본 법인, 이쪽을 포함을 해서 총 37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힌트입니다. 1분기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정보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 30%고 78,000원 정도 되는데. 78,000원 정도예요? 예. 자, 수익이 조금 나셨었어요. 주가가 한 87,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예, 못 팔았지요.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여기, 그런데 먼저 고가가 88,000원까지 갔었잖아요. 네네. 네, 그때까지 갈란가 싶었어요. 자, 우선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서 대응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예. 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 좀 하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예. 네, 88,00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8만원 부근까지. 예. 네, 이제 이 88,000원대까지 올라갔던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버리게 되면 매도를 안 하고서 그냥 계속 방치를 합니다. 예.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은 76,000원 깨지면 일단 안 됩니다. 76,000원요? 네, 만약에 76,000원 깨져버리게 되면 다시 6만원, 7만원이 깨질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예. 저라면 일단 아직까지 좀 탄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강하지가 않아요. 예. 저라면 만약에 건설주를 한다라고 하면 예. 삼성물산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삼성물산도 같이 있거든요, 지금. 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요, 예. 82,000원 정도 이상 올라오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분할로 좀 차익을 하세요. 82,000원요. 네, 82,000원에서 88,000원 정도까지는 그 박스권역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우선 82,000원이 안착이 돼야 됩니다. 안착이 돼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안 했어요. 이거 오래됐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물산까지 갖고 계시잖아요. 예. 같은 종목에 중복되어 있는 것보다는 분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82,000원대 위에 올라오게 되면 예. 일단은 차익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해보세요. 그럼 삼성물산으로 다시 갈까 이걸로? 다 모를 거예요. 그것도 그 있는데. 삼성물산 갖고 계시다면서요. 예, 있는데 그때가 더 보태면 될까요? 아니요. 지금 좀 조정받을 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물산요? 네. 예. 그럼 어떤 건설에서 가면 됩니까? 다시 한 번만요. 어떤 건설로 가면 됩니까, 이거를? 어떤 건설로 가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금 건설주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확 돌아서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요. 네, 다른 섹터 쪽으로 보세요. 다른 대안주로 좀 하나. 네, 다른 대안주는 방송 말미에 대안주가 공개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예, 오이 솔루션이요. 예, 오이 솔루션. 매수가는요? 17,500원이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요. 예. 뭐가 궁금하세요? 아니, 오늘 저기 보니까 채무보증 결정이 됐다고 나오는데요. 예. 뭐가 결정이 됐다고요? 채무보증 결정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채무보증 결정? 예. 예. 그 부분이 또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28억 규모입니다. 28억 규모의 채무 보증이고, 뭐 크게 큰 채무 보증은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그게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인 것 같았으면 오늘 급락이 나왔겠죠, 그죠? 근데 오늘 시장의 반등과 더불어서 시장보다는, 시장의 상승폭보다는 조금 더 강한 상승폭이 나왔어요, 그죠? 예.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채무 보증에 대한 결정 부분이, 동사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성장성에 훼손을 미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더 들고 가세요. 더 들고 가시고, 지금 오이 솔루션 차트 보시면, 예. 자, 여기와 여기죠. 즉, 그러니까 19,600원대와 15,700원대 사이를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3, 4, 5, 6 계속 지금 몇 개월을 끌고 있어요. 그죠? 예. 자,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자, 이 종목을 들어갔다는 것은 중장기적 투자를 의미하셔야 돼요. 이걸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예.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박스권 상단의 어떤 돌파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9,600원대까지는 안심하고 들고 가셔도 되고요. 예.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 이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되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까지 수익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안 좋다면 이 회사의 어떤, 실적 부분, 그리고 기대감이 무너지는 성장성 부분이 의심이 된다면 제가 시청자분께 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방송 보고 샀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빠질, 그러니까 지금의 채무 보증 결정이, 이 동사의 주가에 지금 영향을 미칠 만한, 즉, 훼손을 시킬 만한 그런 채무 보증 내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예. 그래서 꼭 좀 들고 가세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롯데케미칼요. 롯데케미칼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 20%요. 네, 매수가는요? 23만 5,500원요. 23만 5,500원이요? 예. 지금 손실이 조금 많이 나고 계세요.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저는 너무 비쌀 때 사가지고 지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나 있으면 어떻게 될는지 그걸 좀 궁금했어요. 자, 일단 이 종목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셨나요? 예. 장기적으로 관점을 보셨다면 들고 가세요. 들고 가라고요? 네,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한 20만원 부근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20만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하반기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 일단 들고 가시고, 예. 한 20만원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네.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그게 하반기면 그러면 얼마나 한 3, 4개월 더 있어야겠네요.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있으셔야겠죠. 예. 그래도 뭐 많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사조산업. 예, 매수가는요? 예.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37,400원에. 예, 37,400원.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입니다. 50%. 이거 오늘 들어가셨나요? 예. 자, 사조산업이 지금 최근에 사조그룹의 어떤, 실적,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사조산업, 사조오양, 그 다음에 사조시푸드, 그리고 사조해표, 이런 모든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사조산업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여기서 맞고 밀렸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41,000원대에서. 자, 잘 한번 보세요. 41,000원대가 이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즉 전 구간에서 굉장히 길게 횡보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박스권에서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었죠. 그죠? 그게 뚫고 내려오면서 자, 이게 강한 저항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저항대에서 맞고 밀렸는데, 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선상, 여기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걸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대는 훌륭하세요. 매수 가격대는 37,400원이면, 자, 이 37,000, 지금 여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5이평선에서 잘 지지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사조그룹이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이 그룹에 대해서 모멘텀만 부과가 됐다면, 즉, 예를 들어, M&A에 대한 모멘텀만 살짝 부과가 됐다면, 이 종목은 올라왔다가도 다시 빠집니다. 뭐 때문에? 실적 때문에. 근데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은 건전한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구간을 분명히 지지를 할 거예요. 자, 36,000원대인데 36,600원 정도 됩니다. 이 구간이 지지가 되면 다시 41,000원대, 42,000원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충분히 지금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낙폭이 과했다 보니까 자, 매도 대기자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물 소화대를 어느 정도는 거쳐야 됩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들고 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의해서 충분히 향후에도 45,000원, 5만원대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예.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대한주의 5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예, 한 달간 외국인이 19만 주를 매수했고요. 기관이 10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진짜 100만 주는 순매수했습니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자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한진카를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가가 15,500원입니다. 15,500원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 50%씩이나 매수를 하셨어요. 자, 일단 보게 되면 수익이 일단 크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이 기업이 좀 분할해서 재상장을 했죠, 작년에. 근데 28,000원대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앞자리 숫자가 좀 바뀔 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일단 즉 3만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리, 즉 익절 자리대를 좀 보게 된다라면 한 24,000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대가 깨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익절가를 약 24,000원, 목표가를 3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K 하이닉스에. 아, SK 하이닉스요? 예. 매수가는요? 44,500원에 30%입니다. 44,500원에 30%? 네네. 예.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근데 이제 매도 시점을 정확히 확실히 몰라가지고요. 얼마쯤 돼서 매도를 해야 되려나 싶어요. 예. 매도 시점 아침 방송 보고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안 봤는데. 예. 그냥 누구한테 말만 들었어요. 44,500원 시점에서 예. SK 하이닉스 괜찮다고 그 말만 들었지 그것까지는 못 들었거든요. 아, 예. 근데 예.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44,500원 밑에서 매수하시면 된다. 글쎄, 그 친구가, 제 예.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한번 예. 사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샀기는 샀는데 이제 매도 시점을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아, 아침 방송에서 제가 47,000원대 이상에서 분할 매도를 좀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예. 47,000원대요? 예, 47,000원대 이상에서 분할 매도를 좀 하시고, 예. 조금 기다렸다가 45,000원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 예. 재매수 관점 잡으시면 되고요. 아, 예. 정확하게 좀, 그렇게 사고 팔고 하기 싫다. 그러시면 정확하게 예. 매도 시점을, 목표가를 58,000원까지 보고 가시면 됩니다. 58,000원까지요? 예. 58,000원 가려면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연내에 58,000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모바일 D램이라든가 지금 지금 D램 가격들 전체가요. 예. 상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 회사가 지금 굉장히 지금 풀 가동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성도 조금 모바일 D램 때문에 부각이 됐어요. 그렇다면 외인하고 기관 수급까지 지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사실상은. 예.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차익 실현을 안 하면 예. 그게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손실을 확정 안 지으면 손실이 아니듯이.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47,000원 부근에서는 약간 횡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예. 단숨에 5만 원대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일단 47,000원대에서 분할 매도를 해놓고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45,000원대 부근이 오면, 즉, 예. 다시 눌림목이 오면 재매수 관점에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전화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2번입니다. 오늘 전화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도 더 많이 좀 보내주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대안주, 정답이죠? 예,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예, 오늘 대안주 정답 CJ 대한통운이네요. 자, CJ 대한통운 모멘텀이 좀 있습니까? 좋습니다. 예, 좋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네요. 자, 여러분, 시장 이제 빠르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차분히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그런 해안들을 잡아가시길 당부 한번 다시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